오늘 저의 생각을 전부 알 수 있게 해주시니 이제 죽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을 마친 서명선은 소리를 내서 울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조가 세손인 정조에게 대리청정을 명령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홍인안 등이 온갖 방법으로 그 대리청정을 가로막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신하들의 반대 때문에 대리청정이 지체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영조 51년 12월 3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서명선의 상소가 이날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조가 서명선의 상소가 들어온 소식을 듣고 조선이 흥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이 망할 것인가, 저 서명선 상소 한 장에 조선의 운명이 달려있다. 과연 영조의 말대로 서명선의 상소는 이 정조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지금부터 기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조는 서명선뿐만 아니라 신하들을 전부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서명선으로 하여금 네가 올린 상소문을 한번 읽어보라고 시켜요. 영조의 이 말을 들은 서명선이 마침내 상소문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서명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지난달 20일 대신들이 입시했을 때 좌의정 홍인안이 감히 동궁은 굳이 알 필요 없다라는 말을 함부로 전하 앞에서 진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서명선이 말하고 있는 이 동궁은 굳이 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봤듯이 홍인안이 대리청정을 막기 위해서 세손에 대해서 했던 말이에요. 동궁은 노론이나 소론을 알 필요가 없고 이조판서나 병조판서를 알 필요도 없으며 조정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서명선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세손 저하께서 알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대체 어떤 사람이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의 무엄하고 방자함이 너무나 심합니다. 근데 이 일이 좀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 영조가 기억을 못했는지 그것이 무슨 말인지 물어봅니다. 그때 영조 나이가 80살이 넘고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봤듯이 하루에도 정신이 오락가락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그게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서명선이 그 당황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서명선이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난달 20일에 전하께서 누가 무슨 당색인지 누가 그 자리에 적임자인지 세손으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이때 홍인안이 대답하기를 동궁이 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과연 아랫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서명선은 영조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아주 자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조가 그 말을 듣고 기억이 났는지 이렇게 맞장구를 칩니다. 옳다. 지난번에 나도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여겼다. 영조도 생각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서명선이 영조가 이렇게 기억을 해주니까 좀 마음을 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홍인안의 이 삼불필지 발언, 세손은 노론이나 소론을 알 필요 없고 이조판서나 병조판서를 알 필요도 없으며 조정의 일에 대해서는 더욱 알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이른바 삼불필지의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서명선이 강력하게 성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의 생각은 달랐어요. 이 홍인안이 했던 그 삼불필지의 발언은 절대로 불순한 의도로 했던 말이 아니다. 홍인안을 변호를 해주면서 자신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래 영조께서는 당파라면 질색을 하시어 노론 소론이라는 말조차 일절일컫는 일이 없으시니 신하들은 노론 소론이라는 말을 아예 거들지도 못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작은 아버지께서 그때 만약 동궁이 노론소론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라고 하였다면 영조께서 내가 그리 금기시하는 당파를 세손이 안단 말이냐 하실까 하여 세손이 노론소론을 알아서 무엇하리이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해경궁은 홍인안이 세손은 알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말은 대리청정을 막으려고 한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평소에 영조가 노론소론이라는 말을 일체 입에도 담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조께서 당파를 워낙 싫어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홍인안이 동궁이 당연히 노론소론을 압니다. 노론소론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오히려 영조께서 화를 내셨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세손은 노론소론을 알아서 못합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해경궁의 이러한 변명, 이러한 홍인안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 아들인 정조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정조는 나중에 신하들에게 홍인안의 삼불필지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홍인안이 노론소론 운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정의 일을 알 필요 없다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세손은 알 필요 없다라고 한 것이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정조의 입장은 뭐 노론소론 어쩌고 한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문제되는 사안은 홍인안이 말했던 조정의 일을 알 필요 없다라고 했던 그 말이다. 이때 정조 나이가 24살이거든요.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조정의 일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한 것이 과연 신하로서 해도 되는 말인가?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조의 생각에 대해서 정조의 어머니인 해경궁은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홍인안이 했던 조정의 일을 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말도 결코 불순한 의도로 한 말이 아니다. 그 말도 선의로 한 말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해경궁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조께서 신하들이 세손을 과하게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신하들이 젊은 세손만 따른다고 서운해할 수도 있는지라 세손 역시 이를 염려하여 영조 들으시는 앞에서는 자신을 과하게 칭찬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작은아버지, 그 홍인안의 마음으로는 세손이 매사에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영조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알 수 없었고 또 전에 세손이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고 한 당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이를 피해 적절히 아뢰려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해경궁의 말은 뭐냐면 홍인안이 왜 조정의 일을 세손이 알 필요 없다라고 했느냐. 그것은 정조가 이전에 자신을 영조 앞에서 칭찬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혹여나 신하들이 세손을 너무 과하게 칭찬하면은 영조가 서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홍인안은 세손은 똑똑해서 뭐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압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손은 몰라도 됩니다. 세손은 조정의 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오히려 정조한테 유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조가 다 안다. 조정의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영조가 서운해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 이 경량의 차원에서 영조를 높이고 정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세손은 알 필요 없습니다. 뭐 알아서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궤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해경궁의 이 한중록이라는 기록은 원래 자기의 친정 또 자기의 가문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쓴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감안하셔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해경궁은 홍인안이 했던 그 산불필지 그 발언 때문에 그렇게 역적으로 몰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통해합니다. 해경궁이 한중록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정도의 말로 역적이 되기는 천만 애매하고 또 천만 원통하니라. 홍인안이 이 원통한 일로 화를 입으시니 지하에선들 어찌 눈을 감으시며 마음으로야 어찌 받아들이시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홍인안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산불필지의 말은 모두 선의로 한 말인데 오히려 세손을 돕기 위해서 세손을 생각해서 했던 말인데 이 정도의 말 가지고 역적으로 모는 건 너무 억울하다. 지하에 계신 홍인안이 어떻게 눈을 감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 어쨌거나 해경궁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정조라든지 이 서명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명선이 홍인안과 함께 또 문제로 삼았던 인물이 있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영의정이었던 한익모입니다. 서명선이 한익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날 영의정 한익모가 그들은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또 무슨 망발이란 말입니까? 그 영의정 한익모의 발언은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전하께서 위에 계신데 그들이 어찌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전하의 총명이 예전에 비해 조금도 줄지 않았으니 염려할 것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 영의정 한익모도 대리청정을 막으려고 했다. 홍인안과 함께 서명선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명선이 한익모의 발언을 문제 삼자 이번에도 영조가 기억이 안 났는지 그것은 무슨 말이냐라고 되묻습니다. 좀 더 자세히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조의 이 말을 들은 서명선이 또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데요. 당시 전하께서 내시가 결제를 대신하는 일에 대하여 그 폐단을 염려하셨는데 그때 영의정이었던 한익모가 어찌 그럴 리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전하의 염려가 참으로 지당하셨는데도 영의정이 도리어 그 전하의 염려를 부정하며 이렇게 장담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명선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당시 영조가 했던 걱정은 매우 지당한 것이었는데 그런 영조의 걱정에 대해서 영의정인 한익모가 감히 뭘 그렇게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장담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손 대리청정을 막기 위해서 영조가 당연히 근심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억지 부리면서 부정을 했다는 거죠. 그 서명선의 이 말을 들은 영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영조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옳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긍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서명선이 이번에는 그 당시에 신하들까지 모두 비판을 하는데요. 서명선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하의 오늘날 조치, 이 대리청정이라는 이 조치는 참으로 바르고 천고에 탁월한 것입니다. 전하의 마음이 간절하고 절박하였는데 저 대신들이 이것을 빈말로 듣고 오로지 미봉하기를 일삼아 전하의 고심을 가렸습니다. 어찌 통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명선이 그 영조의 이 고심을 알아주니까 영조가 당연히 기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찌나 좋으셨는지 문지방을 두드리면서 네 말이 맞다 이렇게 긍정을 해줬어요. 이렇게 2번씩이나 말을 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이 서명선이라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구나. 대리청정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조가 당연히 흥분이 됐겠죠. 서명선이 영조가 이렇게 긍정을 해주니까 그 자신감이 좀 생겼겠죠. 그래서 서명선이 상소를 계속 읽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나라의 일이 이러한 지경인데 여러 날이 지나도록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 신은 통곡하고 탄식합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밝은 명을 내리시어 대신의 죄를 바로잡아 국가의 대사를 존중되게 하십시오. 그가 이 서명선이 올린 이 상소 한 장, 비록 한 장의 상소긴 하지만 그동안 어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영조와 정조의 편에서 이 대리청정을 지지했던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한 장의 상소가 갖는 의미는 너무나 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서명선이 자신의 상소를 모두 읽고 나서 이제 영조가 자신의 상소문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니까 그 여러 가지 심정이 교차를 했는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은 타고난 성품이 유약하여 지금껏 어떤 사람을 탄핵하거나 논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고도 끝내 침묵한다면 이것은 전하와 세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생각을 전부 아를 수 있게 해주시니 이제 죽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말을 마친 서명선은 소리를 내서 울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3부에서는 이 서명선의 이 상소 한 장이 가지고 온 전국의 변화, 영조가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지, 그리고 이 대리청정은 과연 무사히 성사가 될 수 있는지, 이 모든 뒷이야기들을 다음 3부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